최강스카이와 함께하는 최강시 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벌써 11월이에요. 저희가 이 그렇죠. 영상이 나가는 네. 시점도 그렇고, 네네네. 저희가 이거 찍는 시점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바로 저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 이제 선택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네. 고교 선택 입문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찍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입시인데 왜 계속 대입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고입이 할 때가 됐다. 예. 뭐 고입이라고까지 얘기하긴 좀 뭐하고, 그냥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요즘에 또 최근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저도 많이 보니까 이제 확실히 철이에요. 그렇죠. 요거 관련된 네. 분들이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똑같이 따라하면 별론 것 같아서 철저하게 일반고 아주 그렇죠. 철저하게 네. 저희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들 어디서 보시든 상관없이 우리 동네에서 어느 학교를 갈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내 동네에서 내 애가 네.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그나마 좀 더 나이스하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선 특목 다 배제하고 특성하고 배제하고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일반. 왜냐면 어차피 오늘 우리가 얘기는 후기 전형이에요. 그렇죠. 후기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학교가 실제로는 이제 세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나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빨리 하는 게 특성화. 네. 근데 뭐 특성화는 솔직히 이제 입시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빼고 그걸 빼면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자사고 그리고 외고 요게 이제 후기에 1번으로 쓸 수 있는.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좀 남은 전부 지역 일반고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사고하고 특목도 이미 쓸 수 있는 집단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다 빼겠습니다. 네, 제외. 그냥 쓰고 싶은 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냥 뭐 그거는 뭐 본인 선택권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는 뺑뺑이라는 말씀이 있는 네, 거예요. 우리 뺑뺑이인데 뺑뺑이를 하더라도 어떻게 뺑뺑이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할 건데 네. 일반고를 선택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입이에요. 그럼요. 결국 대입 때문에 뭐 우리가 뭐 특목을 가듯이 일반고도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일반고 중에서 하나를 설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현재 이제 내년에 올라갈 예비고등학교 1학년에 제가 지칭을 할게요. 이 친구들의 대입 전형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건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전형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 전형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교과. 네. 그 다음이 종합.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능. 그럼 여기서 분명 저희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이 논술이라는 전형을 분명히 접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논술 전형은 이 고등학교에서 솔직히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걸 정해놓고 가시죠. 그러니까 예. 이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전형들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논술은 뭐 의미가 없죠. 논술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솔직히 수능도 애매하기 때문에 빼려고 했는데, 그건 빼면 안 그거는 되죠.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 네. 일반적으로는 결국은 교과 중심이냐 종합 중심이냐로 이제 설정이 되는 수시와 네. 이제 수능, 정시. 이 전형에 매칭을 했을 때 어느 학교가 좀 더 유리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원래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뭘 일단 설정을 해야 되냐면 이걸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할 거냐가 1번이에요. 이게 스타트야. 이게 고교 선택의 스타트예요. 즉 나는 내신만 파가지고 대학을 갈 건지 아니면 나는 종합이라고 하는 전형을 활용해서 내가 갈 건지 아니면 수능을 내가 고려할 건지에 따라서 거기에 잘 연관성들이 많이 있는 활동들이 있거나 교과목들 세팅이 잘 되어 있는 학교를 설정하는 게 원래 가장 좋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과목에 대한 정량 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딱 수치화시키는 거. 예, 1등급, 소위에서 2등급, 3등급. 등급. 예,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이 등수로 네. 매기는 거. 주로 공통 과목과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올해 들어가는 예비고이부터는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15마크 빼고 네.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과목 설정이 일반 공통,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이렇게 딱 세 가지 분야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거기에 맞는 이제 교과목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점수를 받냐에 따라서 가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교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면 과목에 대한 등급하고 이수단.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진로 성취도는 되게 변환 점수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냥 A를 받는 게 최고다. 좋다. 요거를 이제 포인트로 잡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일반고하고 연결시킬 때는 어떤 연관성이 있냐? 그럼 어떤 교과 전형을 중심했을 때는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좋냐? 무조건 학생 숫자 많은 학교 가요. 그렇죠. 학교 인원수를 체크하는 게 무조건 1번. 그렇죠. 예, 뭐, 다 필요 없어. 일단 1번은 뭐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지역에 가까운 학교들 아니면 학교들 라인에서 학년당 인원수가 가장 많은 학교를 보내줘요. 왜냐하면 이게 좀 상대평가잖아요. 4%예요. 100명의 4%냐, 200명의 4%냐, 300명의 4%냐는 숫자가 틀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원수가 많은 학교를 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많은 학교를 갔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교과목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을 때도 그 수업을 듣는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등급에서의 상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 뭐냐면 300명과 100명이면 300명이면 그만큼 잘하는 애가 또 많지 않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그 등급 숫자 앞자리의 프로테이지죠. 1등급 안에 내가 포함될 거냐, 2등급 안에 포함될 거냐, 3등급 안에 포함될 거냐를 갖고 따져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내가 목표하는 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허용폭이 넓어질 수 있죠. 물론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뭐 100명 있다고 해서 경쟁이 안 치열한 거 아니니까.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건 GP고사 변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완전 정량평가니까 학교에서 중학교처럼 점수를 후하게 주거나 시험 난이도를 완전 낮춰가지고 모든 애들에게 예를 들면 진짜 100점 맞는 애나 70점 맞는 애들 얘도 100점 맞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GP고사 난이도를 엉망진창으로 하는 학교를 보내면 완전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GP고사의 난이도, 즉 전 변별력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적합화되어 있는 학교가 저는 가장 우선순위를 볼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연결을 해본다면 뭐 요거까지 할 수 있겠죠. 그 학교에서의 학습 분위기. 그러니까 어떤 집단들이 가냐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는 매년 랜덤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배제를 해놓고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스타일로만 본다면 인원수 그리고 그 학교의 어떤 시험에 대한 난이도 뭐 수행평가나 참여 수업에 대한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일단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선택 권한을 좀 포커스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류를 반영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정성평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객관적인 부분보다는 각 학교들이 원하는 어떤 인재, 우리 학교가 원하는 스타일의 학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2024년부터 이미 올해부터 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이 서류 평가 요소가 변경된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3단계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서류에 대한 평가 요소가.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어요. 학업, 진로, 공동체. 그러니까 학업 말고 학업 역량. 네. 그러니까 공부 얼마나 잘하냐. 이걸 본다고 보시면 되고 네. 진로. 이제는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와 관련된 있는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과거에는 이걸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로. 그리고 공동체. 일반적인 이제 사회성이죠. 네. 이 친구가 그러나 사회에 진출하거나 사회에 나갔을 때 공동체적인 활동을 얼마나 유하게 할 수 있느냐. 네. 자, 이걸 종합전형에 대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소를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교과 요소가 있고 비교과 요소가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말씀하실 거지만 미리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종합이라고 해서 서류를 본다고 해서 성적을 안 보신다라는 학부모님들도 있으세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학원 역량이에요. 네. 학원 그렇죠. 역량에서는 내신이라는 부분을 봐요. 다만 등급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해요. 그러니까요. 등급을 보지 않아요. 네. 대신 우리 아이가 받은 과목별 원점수 그리고 이 학교에서 그 과목에 대한 평균 점수 이런 것들을 다 봐요. 그렇죠. 또 하나 보는 게 과목별 세특, 세부 특기 사항이라는 교과목 관련 내용들을 보는 거. 요거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과 영역이라 불러요. 그럼 비교과가 창차라고 하죠. 네. 이제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러한 창차활동하고 행특
행동 특성이 발달 사항이나 단위서에 써주는 거. 여기에 제가 지금 적진 않았지만 이제 봉사, 뭐 출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비교과에 이제 속한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보는 게 종합전형 아니면 서류평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종합전형 나는 가고 싶으면 어떤 학교를 가야 되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맨 앞에 보시면 대다수가 뭐가 있냐면 특색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마다 대표적인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진로하고 연계되는 특색 활동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가세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학교들, 뭐 A라는 영어가 우리 학교는 특색 활동에 예를 들면 간호 관련 아니면 뭐 보건 관련된 특색 활동들이 많다. 근데 내가 간호학과나 아니면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진로를 가려고 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그러한 보건 관련이나 간호 관련되어 있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를 간다면 당연히 생기부에 그런 활동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그렇죠.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특색 활동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가거나, 또 하나는 계열 중점고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중고? 그러니까 과학 중점 고등학교, 그쵸. 아니면 뭐 사회 중점 고등학교, 최근에는 IT 계열 중점 고등학교 같이 어떠한 그 계열, 교과목 계열과 연결한 중점 고등학교들이 많아요. 일반고들이 이제 지금 특색 있게 바뀌고 있어서. 그러면 내가 진로로 생각하는 분야에 수학과학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당연히 과중고가 종합적으로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왜냐면 관련된 교과목까지 다 배우니까. 전 교과를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열 중점고에 가서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종합전형에서는 학교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거는 비단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내 아이가 어떠한 입시 전형을 통해서 대입 진학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맞게 일반고를 선택할 때 무조건 거리,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따져볼 게 많다. 이런 것들에 어떤 좀 연관을 해가지고 일반고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 이제 수능, 이게 솔직히 저도 좀 애매해요, 솔직히. 그쵸. 왜냐면 일반고가 수능으로 특화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 시스템이 수능 수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특히 지금 같은 고교 학점제 바뀐다? 근데 대입 입시에서 수능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되게 언밸런스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아예 체제가.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는 물론 수능이라는 게 학교 교과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베이스로 깔려야 돼.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위를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학교에서는 보통 그냥 깔아만 주고 그 위에 있는 거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이걸 통해서 대입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인 학부모님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1%밖에 안 돼. 내가 볼 때. 맞아요. 아예 없진 않은데 1%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수능은 정량평가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2과목까지. 그 다음에 한국사. 네. 여기에 뭐 이제 제2외국어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최소 6개의 이제 과목에 대한 이 수학 능력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수능 과목, 내가 반영할 수 있는 수능 과목이 어떻게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수시하고는 조금 그렇죠. 또 다른 세상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등급, 표준 점수 100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정량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거를 일반고가 어떻게 연관을 지을 거냐. 우선은 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수능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능까지 잘하는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은 지원하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입 정시 결과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정시로 어느 학교까지 몇 명 보냈다. 그걸 일단 보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일단 그게 많이 수능을 통해서 아니면 정시를 통해서 학생들을 많이 합격을 시켰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현역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보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되게 매년 우리가 합격자들을 얘기할 때는 재수생을 다 포함해갖고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어딘 현역이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최대한 이 학교에서 현역으로 수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상위 탑 10
탑10 안에 있는 대학을 몇 명 보냈느냐. 그러니까 서영고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대다수 일반고에서 현역인데 서영고를 정시로 가는 학생 숫자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 무지 마시고 탑10까지 조금 더 허용폭을 넓혀서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탑10 안에 있는 학교를 정시로 해서 현역인데 보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학교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할 때 얘기했지만 학업 역량, 교내 학업 역량이라는 그러니까 이 학교 공부 얼마나 많이 시키냐, 공부 빡세게 시키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또 많이 보세요. 왜냐면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에서 솔직히 수능 공부까지를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우리 아이가 수능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좀 참고하는 정도. 근데 솔직히 저는 뭐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정보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 학교를 다녔던 뭐 아이의 뭐 어머님하고 친하셔가지고 정보를 얻거나 뭐 카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얻어야 되다 보니 카더라가 많아서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거. 다만 뭐 팁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보내고 있는 학원 아니면 이제 보내야 될 고등부 학원에 가시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는 학교의 내신이나 이런 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원에서 정보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다. 뭐 그 정도 그런 걸 통해서 교과, 종합, 수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전형과 이 세 가지 전형을 활용해서 일반고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 약간 기본적인 거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교과하고 종합이지 수능은 어떤 친구들이 보통 준비를 하냐면 교과 안 되고 종합 안 되는 애들이 중간에 저는 그냥 수능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다 서류 신경 안 쓰고 내신 신경 안 쓰고 수능을 가는 친구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능은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학교보다는 학원이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보다 학원이 훨씬 중요한 게 수능이에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형 학원을 찾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수능형 학원을 찾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소위 보통 이게 동네에서는 그런 학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수능을 대비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거라도 그렇죠. 일단은 알아보시고 학원을 보내야 된다. 해주는 학원이 있고 안 그렇죠. 해주는 학원이 있으니까 수능을 해준다. 네. 그러면 그 학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거기까지 해서 되게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준비하시는 게 전 좋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선택 과정에서 우리가 뭐 필수로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참고로 저희 학원은 3학년 그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수업을 한다라는 건 수능 준비를 해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원장님네는 2학년 겨울방학 때도 수능 준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2학년 겨울방학 때도 수능 준비하는 학원이 저희 간석역 근처에는 저희 체강학원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체감스카이 학원 있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교과 전형하고 이 종합 전형과 관련해서 이제 일반으로 선택할 때는 학교 홈페이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거 아니시면은 이제 이 학교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리스트를 다 볼 수 있어요. 그 학교의 여태까지의 평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활동, 뭐 교과, 심지어는 졸업생들이 뭐 4년 전에 몇 명이 갔냐, 뭐 2, 3년 전에 몇 명이 갔냐, 뭐 취업 몇 명이 했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통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일단 알고 학교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깊은 정보들을 주로 학원을 통해서 많이 얻으시는 거 되게 좋고요. 여기 그 사이트 한 번만 써주시죠. 너무 빨리 지나가셨어요. 이거 간단해요. 이거 학교 어디가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어머니 네. 다 아시는 거죠. 이 학교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시 보시면 자기 원하는 지역에는 학교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들 정보를 좀 얻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학교명 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얻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입시 전형과 일반고에 대한 연관성들을 좀 내용을 받고 네.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결국 일반고를 이제 선택할 때 혹시 이런 게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게 더 많으실 것 네. 같은데. 그러면
아무것도 현재 계획도 없고 우리 애 뭐 대학 진학 잘 모르겠다. 우리 애는 지금도 열심히 모바일 게임 하고 있다. 뭐 그러면은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도 학교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입 목표를 세워서 일반고를 선택하는 방법. 이게 아까 앞에서 봤던 교과나 그렇죠. 종합전형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진로 특색 활동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진로에 연계되어 있는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게 가능한 학교를 보내는 게 되게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고교 선택의 방법 중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근처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이게 아니면은 주로 이제 학교 인지도를 결국 이제 많이 네. 보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인지도의 핵심은 카더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더라 방송을 통해서 이 인지도를 체크하시면 안 돼요. 뭐, 요 학교 때까지 뭐 학교 이미지 겁나 구리더라. 그래서 뭐 양아치들이 많이 간다더라. 학교 앞에 뭐 오토바이 있다와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보셔가지고 오토바이 있는 게 없는 게 우리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지필고사 난이도. 그 학교에서의 지필고사 시험 문제에 대한 난이도. 이거는 단순히 수학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국수, 영가사나 기본 5과목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필고사 난이도가 조금 있냐 없냐. 지필고사 난이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이 학교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지필고사 난이도가 낮다라는 건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난이도를 낮춰도 거기서 결국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체크를 해 주시고, 평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카더라가 아니라 제가 보는 평가의 핵심은 일단은 입시 결과. 입결. 이 학교가 뭐 작년에서 뭐 몇 명 보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 하니까 또 하나가 여기 학교에서의 일단 학습 분위기. 요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담배 피는 애가 몇 명이고 오토바이 타는 애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정말 잘하는 학교에도 다 있어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인 평균적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 학교에 갔을 때 그 전체적 평균의 학업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걸 보는 게 뭐냐면 학습 분위기. 소위 얘기하는 이 학교 공부 겁나 빡세게 시킨다. 학교 뭐 방과후 무조건 다 강제로 한다. 뭐 그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학습 분위기가 좀 엄한 학교냐.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 아이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지도를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이죠. 네, 제일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통학 거리예요. 물론 전 통학 거리가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데, 다만 통학 거리에서 제가 우려하는 건 딱 하나. 걔가 통학 거리를 통해서 가까운 학교를 간다, 뭐 어디를 간다 얘기할 때 이게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거를 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또래 집단.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같은 초등학교, 요즘에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다 갔다가 이제 중학교를 되게 고등학교 가잖아요. 네. 특히 중학교 친구들. 너 어디가? 너 A고? 나도 A고? 너도 A고? 다 같이 A고. 다 같이 A고. 너만 B고야? 너 왕따.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 집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학거리 좋은데, 다만 그럼 너가 가는데 너랑 같이 이 학교 선택한 네 친구들도 누구야? 최소 그 정도로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걔네가, 근데 얘랑 같이 갔을 때, 그래도 뭐 학원 가는 시간에 학원 같이 가주고, 독서실 갈 땐 같이 독서실 가주는 집단인지, 학원 가는 시간에도 PC방에 가 있는 집단인지, 독서실 가는 시간에 독서실 가서 모바일 게임하는 집단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해야죠. 왜냐면, 의외로 그게 학습 분위기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하다. 그럼요. 친구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학 거리를 따져서 갔을 때는, 그렇다고 혼자 외로이 다른 데 보내라는 게 아니라 가는 친구 집단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그 친구들하고 경쟁했을 때 결국에는 얘네가 다 경쟁자예요. 맞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쟁자를 체크하라는 거야. 걔네가 잘하냐 못하냐. 오히려 못하는 애들 끼고 내 아들이 제일 잘해, 내 딸이 더 잘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만 걔네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인지 약간 그런 느낌. 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아니에요. 어렵다. 고등학교 선택하기.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매번 물어보세요.
어떤 학교 선택해. 뭐 저희 지역은 아예 그냥 대놓고 학교들 얘기하잖아요. 그쵸. 뭐 네. 남자 학생들은 인남 갈까요, 뭐 선임 갈까요, 뭐 인고 갈까요처럼 얘기를 하고, 뭐 여고 같은 경우는 석정 갈까요, 뭐 신명 뭐 신명 갈까요, 갈까요. 인명 갈까요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목표가 있느냐? 아니면 너 그 지역 현재 학교들에 대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다음 니네 반 애들 너 가장 친한 친구는 다 어디 갔다고 하느냐?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택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일반고는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는 건 없어요. 다만 학생이 어디에 포인트를 둘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했을 때 그나마 조금 덜 실패할 수 있다. 고교 선택 가이드 첫 번째 시간? 네. 그래서 선택할 때 뭐 기준점,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학교를 선택해 좋은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좀 진짜 이제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고교 선택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고민들이 많으시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 그러니까 예. 보통 학부모님들보다 학생이 이제 다녀야 되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 거기 그 학교 왜 선택하냐? 그러면 저는 듣고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급식이 맛있대요. 뭐 그런 것도 많죠. 예,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아니, 물론 급식 맛있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어차피 궁극적으로 목적이 고등학교라는 거는 대입이라는 게 큰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학교가 중간 단계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아직까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생각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조금 더 학교를 찾아보시고 지금 발품을 좀 팔아보시고 우리 애가 어느 학교를 가는 게 가장 좋은지를 좀 결정을 해주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가이드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고교 선택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교 선택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가 더 중요하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제 정말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모든 지역에는 저는 중3 학생 학부모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더욱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꼭 내용 보시고 참고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아이한테 적합화되어 있는 고등학교 선택을 탁월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뭐 꾸준히 보시든가 우연히 보셨던가 간에 저희 학원 위치 어딘지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호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인데, 혹시라도 정말로 이 주변에 있는 남고, 여고 어디를 갈지, 그리고 그 학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학생이 갔을 때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냥 저희 학원 방문해 주시면 저나 여기 옆에 있는 소장님께서 다 상담해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스카이온과 함께한 최강시 연구소의 김 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